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MBC,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요트에서 관광과 숙박까지 즐길 수 있는 목포만의 특별한 해양 관광 소식과 함께 문어 금어기가 해제된 여수 앞바다에 몰린 어선들, 바다 안전을 위한 순찰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목포항을 출발한 요트 한 척이 유달산과 사막도를 배경으로 바다 위를 유유히 미끄러집니다.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즐기는 요트 여행. 목포만의 특별한 해양 관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달산도 보기 좋고 케이블카도 있고 또 야간에 일단 항해하기가 참 이쁘게 돼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야간에 한 번씩 밤바다, 목포 앞바다도 한 번씩 돌고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지난 2009년 문을 연 목포 요트 마리나는 최대 57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클럽하우스와 전시 판매장, 인양기 등 각종 기반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활용도가 낮아 이름뿐인 마리나란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민간 기업이 나서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항해용 요트를 비롯해 숙박이 가능한 스테이 전용 요트 10여 척을 도입하고 유람선과 연계한 관광 상품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요트 스테이는 목포 앞바다의 야경과 사막도의 별빛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52인승 투어 요트 2대와 풀 빌라가 시설되어 있는 스테이 요트 10대를 발주하여 이곳 사막도에서 먹고 놀고 잘 수 있는 목포 해상 체험 관광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요트에서는 기업 비즈니스와 각종 교육 콘텐츠를 결합한 마이스 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목포시는 요트 관광 시대에 발맞춰 건립 16년 차를 맞은 요트 마리나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총 28억 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노후된 부장교를 전면 교체하는 등 시설 현대화에 착수했습니다. 1897년 개항한 목포항. 이제는 여객과 화물 중심의 항만에서 요트, 숙박, 섬 관광이 어우러진 해양 관광 복합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목포 요트 마리나를 중심으로 전남 산암권 해양 관광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섬으로 향하는 대형 여객선 주변에 작은 배들이 몰려 있습니다. 대형 선박이 지나가자 낚시 어선이 크게 흔들립니다. 문어 금어기가 해제된 여수 앞바다, 수백 척의 배들이 바다로 나왔습니다. 낚시배 등록은 400척이라 하는데 한 1000척 나온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한 3배, 4배는 잡힌다고 보면 돼요. 문어를 잡으려 얕은 수심까지 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인근 배에 끌려 나오거나 빽빽한 어선 사이를 비껴가는 선박도 보입니다. 문어가 많이 잡히는 곳이 저수심이다 보니 보시다시피 많은 배들이 암초 쪽에 붙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생업 중인 어민들도 불편한 게 많습니다. 낚싯줄에 다치는 사고부터 어망 망가짐, 항로 방해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지 줄이가 전부 낚시가 다 바뀌어갖고 있지 않아요. 손을 다치고 막 그래. 낚시객끼리의 안전사고도 해마다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 이 일대에선 15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좌초나 충돌로 운항 부주의나 정비 불량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일단은 그 조업선들의 경쟁적 조업 활동을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해양 종사자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좀 예방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여름 일찍 시작된 무더위에 피서를 온 낚시객까지 더해져 밀집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경도 구조 인력을 미리 현장에 배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주입니다. 해발 150m의 전남의 한 야산 숲속입니다. 긴 꼬리 딱새 부부가 맹감나무 줄기에 집을 짓느라 분주합니다. 날개와 꼬리가 갈색인 암컷이 부지런히 둥지를 만드는 사이 수컷은 경계에 나섭니다. 1km 남짓 거리의 숲속에는 또 다른 한 쌍이 이미 알을 낳았습니다. 몸 길이의 3배에 이른 꼬리를 가진 수컷과 절반 정도 크기인 암컷이 번갈아 알을 품는 기간은 2주가량. 넝쿨식물 줄기 대신 고목에 둥지를 틀고 4마리의 새끼를 부화시켰습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끼들을 위해
엄마 아빠는 쉴 새 없이 사냥한 먹이를 입에 넣어줍니다. 파란 눈의 새로 멸종위기종 2급인 긴꼬리 딱새는 주로 우리나라 남부 지역 낮은 산지에서 드물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새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식지 자체가 깊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눈에는 띄기가 어렵습니다. 서식지가 파괴되면 그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류거든요. 부화한 새끼들은 10여일 만에 둥지를 박차고 나와 독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름철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긴꼬리 딱새는 9월쯤 고향인 동남아시아로 돌아갑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빨간색 방염복을 입은 학생들이 산불 진화용 등짐 펌프를 맸습니다. 공공기관 직업체험에 참여한 목포 지역 중학생 30여 명입니다. 임무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되는데 서울, 대전을 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로부터 이를 보호하는 산림청의 역할을 배운 학생들. 일단 공기 정화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일단은 숲이 저희한테 이렇게 많은 걸 준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고 직접 산불 진화 헬기에 올라타보며 산불을 막는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진화대원이 되어봅니다. 학생들은 산림항공본부 기장의 설명을 들으며 산림청 헬기의 구조와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산불로 3초 만에 산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산불을 예방하는 게 산림을 보호하는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위기 속 고심하고 있는 전남의 교육 현장. 공공기관 직업 체험을 통해 지역 정주 여건에 대한 학생 관심도를 높이는 방향을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정주 환경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지역에 있는 우수 공공기관들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특히 언론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공영방송국 방문은 호응이 높았습니다. 직접 라디오 생방송에 참여하고 뉴스룸에 들어가 앵커의 역할을 체험해 보기도 한 학생들. 지역사회 주요 공공기관들을 돌며 자신의 진로도 다잡아 봅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TV에 나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로 선택이 어려웠는데 이번 경험으로 조금 더 진로 선택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관내 450여 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관과 기상대 등 10곳의 공공기관 직업체험을 이어가고 있는 목포교육지원청. 학생들의 공공기관 직업체험은 오는 14일 해양환경공단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지역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규모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지역 거점 대학 육선, 그래서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기관, 또 정주 여건. 정책이 추진된다면 서울대와 9개 지역 거점 공립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 전남은 전남대가 유일합니다. 10곳에 해당하지 않는 국립대와 사립대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과 집중이 추세라지만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기존 재정 지원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남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새 정책으로 지역 대학이 사실상 소멸할 수 있다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에 나선 대학들도 있습니다. 국립순천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중소도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캠퍼스형 신도시 20곳 조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0곳의 지역 거점 공립대는 국가적 규모의 대형 연구 등을 맡고 중소도시에 자리한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현장과 연계한 혁신 모델을 만들자는 겁니다. 중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 산단들과 같은 이제 공감대를 가지면서 국가 중심 국립대가 R&D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같이 성장해 가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두고 지역대학의 고심이 커지는 상황.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우려에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강조했는데 다음 주 예정된 청문회에서 정책 구상과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시 중막권 도심과 광양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구봉산입니다. 이 일대 230만 제곱미터 면적을 지역 거점형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LF 리조트가 3,700억 원의 자본을 투자해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함께 관광 숙박시설 220실을 건설하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착공을 위한 가장 높은 관문이었던 사업부진의 산지 전용 협의 절차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달 안에 산림청 인허가 승인을 받고 10월 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까지 마친 뒤 전남도의 최종 인허가 승인까지 받게 되면 연내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지 매입도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체 개발 면적의 86%가량의 토지를 매입했고 나머지 미매입 부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수용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협의 매수를 최우선적으로 저희들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LF 리조트나 우리 시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요. 안 됐을 경우에는 협의 매수가 안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수용까지 저희들 가는 걸로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구봉산 관광 연계시설 사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이 준공되고 2029년까지 국립소재 전문과학관을 포함한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린이 테마파크와 구봉산 전망대를 잇는 케이블카와 알파인 슬라이드, 구봉산에서 봉화산을 잇는 세계 최장 770m 출렁다리는 오는 2030년까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단시간에 1, 2년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 2028년, 2029년 그 정도 가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눈에 보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구봉산 종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지난 2018년부터 지역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의 핵심 사업인 만큼 지역사회가 거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